당신은 자전거를 탈 줄 아는가? 나는 자전거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깨우쳤다. 결국 나는 자전거를 배우다 논두렁에 처박혔지만 나는 그 경험이 아니었으면 훗날 또 어렵게 자전거를 배웠을 것이고 그곳으로부터 배운 작은 인생의 깨달음이 없었다면 나는 또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 같다. 두발 자전거를 한 번이라도 타본 사람은 쉽게 이해할 원리지만 그 원리를 한번 풀어보자. 당신의 튼튼한 두 발로 페달을 굴리면 자전거는 기계적 운동 원리에 따라 바퀴가 회전하게 되고 그 바퀴는 자전거와 탑승자의 체중으로 지면과 마찰을 형성하므로 결국 마찰에 상응하는 반작용으로 자전거는 속력을 얻어 전진 운동을 시작하며 전진 운동으로 말미암아 자전거는 관성을 얻어 쓰러지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당신이 페달을 굴리지 않으면 자전거는 쉽게 실속할 것이고 곧 그 관성을 잃어 종국에는 쓰러지고 만다. 정리하자면 자전거는 관성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그 관성은 당신의 튼튼한 두 발로 동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생성된 것이다. 또 내리막길을 타고 내려가는 자전거는 지구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빗면 가속을 통해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는 한 꾸준히 가속하게 될 것이고 이때 탑승자가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내리막길을 한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으며 속도가 과하게 붙어 조향에 실패하게 된다면 큰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다. 내리막길에서는 가속에 대응하는 절제, 즉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이다. 왜 이런 잡설을 늘어놓는가 싶겠지만 나는 이 작은 원리에는 인간의 삶의 대원칙에 비견하는 깊은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자주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방향을 잃거나 정체되어 불안함과 공허함을 겪는 경우가 더러 있다. 가령 일상 또는 업무 속에서 피곤해 지친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누워 쉬고 싶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관리 없이 맹목적인 자유를 가지게 된다면 당신은 며칠간은 몸이 편할 것이나 타인의 의지였을지언정 예전처럼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위태로운 팽이를 보는 것 마냥 끝내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결코 편하다고 할 수 없는 감정들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자전거를 쓰러지지 않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페달을 힘차게 밟는 힘과 같은 것, 즉 당신이 인생의 동기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느끼는 감정들로 실속한 자전거는 언젠가는 쓰러진다는 자명한 사실을 알듯이 삶의 흐름을 잃어버린 당신이 언젠가는 곧 쓰러져 정체할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시의 인생의 정체로도 이처럼 마음의 갈등을 겪는데 하물며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되려 방해되는 일, 즉 역행을 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불안함과 죄책감을 가져오는지 고3 때 공부 대신 PC방에서 하루를 헛되이 보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 것이다. 이는 자전거가 가파른 내리막길을 접어들었지만 절제, 즉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내려가는 속도에 몸을 맡긴 당신이 자전거에서 조향을 잃어버릴까 불안해하는 마음과 진배 없는 것이다. 단순한 자전거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재밌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디테일을 주고 싶다. 어쩌면 이 디테일이 앞서 말한 내 자전거 이야기보다 당신에게 더 도움을 줄지 모르겠다. 당신의 인생에서 자전거를 쉼없이 적게 만드는 동기가 자신의 외부에 존재할 때와 자신의 내부에서 기인할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 시대에 손꼽히는 경제학자인 댄 에리얼리와 3명의 동료들이 MIT 학생을 대상으로 특이한 연구를 진행했다. 학생들에게 몇 가지 게임을 던져주고 그들에게 대, 중, 소 3가지의 보상을 제안했다. 이러한 인센티브제는 보통 인센티브의 외적 동기로 인해 대개 효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뜻밖이었다. 3번의 실험을 통한 9가지 작업 중 8가지 작업에서 인센티브가 높을수록 성과는 좋지 않았다. 인센티브가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이는 인간 내재적인 동기부여를 간과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이다. 즉 돈을 벌기 위해 자전거로 배달하는 사람만 생각했을 뿐 돈을 주지 않아도 구태여 멀리까지 자전거를 타고 왕복하는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는 자전거 동호회 김씨를 간과한 것이다. 이런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에 관해 실험이 아닌 실제 우리 주위에 일어난 사례를 통해 조금 더 고찰해보자. 1990년 중반 마이크로소프트는 엔카르타라는 백과사전 사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모든 적절한 인센티브를 갖고 있었고 문서 작성과 수정에 전문가들을 고용했으며 좋은 대우로 관리자들이 정해진 예산과 시간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체를 관리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위키피디아라는 전혀 다른 모델, 즉 인센티브 대신 재미가 원동력이 되고 보상 또한 무일푼인 백과사전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위키피디아는 오늘날 그 어떤 백과사전보다 흥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카르타 프로젝트 참여자라도 이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미라는 내적 동기가 인센티브라는 외적 동기를 자명하게 압도한 것이다. 이제 내 자전거 이야기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당신은 현재의 자신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없이 자전거 패드를 밟고 있는가? 또 가끔 맞닥뜨리는 인생의 내리막길 혹은 유혹에서 브레이크라는 절제를 잡을 줄 아는가? 당신은 달라지고 싶은가?
아니, 조금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만약 당신이 대답이 그렇다면 당신이 저 높은 인생의 오르막길을 오르기 위해 나는 당신이 자신이 아닌 그 누구도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자주성을 이해하고 타인 혹은 외부에 의해 만들어진 의지가 아닌 자신의 내적 동기로서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기를 응원한다. 마치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는 저 김씨처럼. 다시 묻겠다. 당신은 자전거를 탈 줄 아는가?